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간 뇌와 홍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는 컨텐츠 팀의 임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R 뇌교육에서 어떻게 뇌를 활용해 행복한 책 읽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알고 있는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방송에서 문해력 관련하여 프로그램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아주 유익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왜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왔냐면 바로 MZ세대의 문해력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년에 문해력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심심한 사과 사건이었습니다. 한 카페가 행사 예약 시스템이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문을 공지했습니다. 그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했더니 누리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도 심심하지 않은데? 이상해요 하고 비난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의 심심한이라는 단어를 지루하고 따분하다라는 뜻으로 오독한 것인데요. 이전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흘을 3일이 아닌 4일, 금일을 금요일, 고지식을 높은 지식으로 알아들은 사례 등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던 코로나 키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문해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해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무려 연봉이 2.7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직능원이 12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수능 과목당 점수가 평균 20점이 높았다는 겁니다. 과목당 20점이라면 총점에서는 60점 내지 80점이라는 차이가 난 것이죠. 또한 고등학교 때 책을 11권 이상 읽은 학생이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이 200만 원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문해력 때문입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문해력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친구들과 대화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TV나 스마트폰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필요하면 일단 학교에서는 단어의 뜻을 몰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긴 글을 읽기 싫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공부의 자신감과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공부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학습 동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국어를 비롯한 모든 과목에 어려움을 느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또한 친구와 소통이 되지 않아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해력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왜 읽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등,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책보다 훨씬 재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책이 재미없다. 책은 정보를 얻는데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이유였죠. 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책 읽기는 인터넷보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는데 더 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책을 읽어도 사는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모 방송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뇌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퇴화가 되어 파충류 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생존만을 위한 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답은 뇌에 있습니다. 문해력을 통해서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읽어야 하는 그 답이 바로 뇌에 있는 것입니다. 요 앞쪽, 그죠? 이마 앞쪽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사고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요. 같은 내용을 오디오북으로 읽고 듣고 동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글로 읽었을 때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색이 붉은색일수록 전전두엽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죠? 맞아요. 글로 읽었을 때 전전두엽의 상위 인지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책 읽기를 통해 두뇌를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실제로 독서는 뇌기능 전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바로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 책 읽기, 독서인 것이죠. 읽기 능력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후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배우고 습득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읽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활용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BR 뇌교육에서는 첫 번째, 저학년 시기에 집중했습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는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책을 소재로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고 책 읽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시기입니다. 책을 읽을 기회, 책과 접촉할 기회, 책을 통해 대화를 꾸준히 한다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집중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책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에 집중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과 아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더 발달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해 더 깊이 파고들게 할 수 있는 질문과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다 아는 책 읽어주기 효과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 조절과 정서 안정에 탁월한 브레인 명상으로 책 읽기에 최적의 뇌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5가지에 집중하여 BR 뇌교육에서는 생각이 커가는 아이라는 책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생각이 커가는 아이는
행복하고 즐겁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된 내교육 책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내교육 책 읽기 5단계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뇌 준비하기입니다. 뇌를 깨워주는 뇌체조와 책 소통 놀이로 몸과 마음을 열어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미리 보기 단계입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 브레인 스크린을 활성화하여 오감과 에너지로 책을 느껴 호기심과 친밀감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정보 숙성하기.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원의 통합을 하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네 번째, 생각 키우기.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뇌 저장하기에서는 책을 통해 얻은 정보와 생각을 브레인 스크린에 떠올려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생각이 커가는 아이는 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존감에서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느낌으로써 표현하고 자신을 알고 존중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소통과 공감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느끼고 소통하는 힘을 키우고 상상의 나래에서는 브레인 스크린으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특장점으로는 뇌 준비하기가 있는데요. 바로 뇌체조와 소통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이 단계를 통해서 책과 친해지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특장점은 브레인 명상입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 뇌파를 조절하고 브레인 스크린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을 통해 얻은 정보, 지식, 느낌, 생각을 브레인 스크린에 저장하는 활동인 것이죠. 다음은 표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지에 보면 아이가 미리 보기 단계에서 브레인 스크린을 활성화하고 책을 오감과 에너지로 느껴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그리고 책 넘기기를 통해서 툭툭 단어를 찾는 훈련도 하였습니다. 다음 표현지에서는 아이가 정보 숙성화 단계에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한 후 자신과 연결하는 인지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지 같은 경우에는 파도야 놀자라는 그림책을 읽고 아이가 선생님과 충분히 상호작용을 한 후 자신의 느낌을 자신과 연결하도록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지는 생각이 키우는 단계의 표현지로서 브레인 스크린에 주제 이미지를 떠올리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나만의 정의 내리기를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생각이 커가는 아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첫 번째, 7에서 9세 두뇌 발달 특성에 맞춰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쓰기보다는 생각하기를 먼저 연습하고 스스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생각의 폭을 넓히는 좋은 그림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책 읽기를 하는 최적의 뇌 상태를 만들어 몰입하고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주제를 통합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체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커가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이해력과 이해심이 생겨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다섯 번째,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과 생활에 적용하는 힘도 커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아이는요. 첫 번째, 책에 흥미가 없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책과 소통 놀이를 통해
책을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력을 키워야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오감과 에너지로 책의 흥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 감정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읽어주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기초를 키워야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독서의 재미를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내교육대학교 대학원 설립자이신 이승원 총장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뇌로부터 시작되며 교육의 본질은 엄밀히 말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뇌교육 책 읽기로 뇌 속에 잠재된 읽기 뇌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나고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경험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